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7번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 지원, 을 맡게 된 배산초등학교 교수님 임철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는, 일단 4차시 분량의 엑셀로 학교의 현장 연구 검증하기와, 또 2차시 분량의 또 파워 BI로 현장 연구를 시각화하기, 이렇게 총 6차시 정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엑셀로 학교의 현장 연구 검증하기, PPT 장면인데요. 여기 4차시 내용은 주로 현장 연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검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특히 엑셀로 할 수 있는 T 검증 같은 것들을 실습해보는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후에 나오는 파워 BI로 현장 연구 시각화하기는 엑셀의 그 데이터를 파워 BI라는 그 플랫폼에서 이제 연결해서 검증 결과를 이제 시각화해서 그걸 만들어 보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이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주제를 생각했던 이유는 어, 저도 이제 연구 대회를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연구학교 주무교사를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꼭 필요한 그런 검증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명쾌하게 그리고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자컨이나 또 다른 연수에서도 주로 이제 현장 연구에 대한 어떤 검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컨텐츠는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최근에 또 현장 연구에 대한 그런 수요와 또 그런 지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컨텐츠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챕터 1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한번 알아보게 되는데요. 그 머니볼이라고 하는 실제 영화 이야기를 가지고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이게 실제 야구 그 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저예산으로도 이제 강팀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간단하게 보면서, 혹은 요즘에는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을 아주 짧게 쉽게 요약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학교에서도 똑같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현장 연구를 하거나 또 학생들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한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니볼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다음은 학습 주제로서의 데이터 내용이 계속 나와 있는데, 데이터는 수학 시간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학생들의 주도적인 그런 배움을 위해서 학습 도구로서 그리고 학습 주제로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앞부분에 좀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양한 교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조금 적어 두었습니다. 뭐 국어, 사회, 과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예시들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또 선생님들께서, 강사님께서 또 알고 계시는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같이 담으시거나 수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교과에서 좀 데이터를 활용하는, 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들을 좀 같이 안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것은 이제 빅카인즈라고 하는 사이트와 그리고 한눈으로 보는 민원 빅데이터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놀이터 그런 사이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수업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장 연구, 실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유형들을 이제 같이 알아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양적 데이터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학생들의 어떤, 결과를 이제 그 수치화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제 양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적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성취 수행 결과 기반 데이터와 태도 인식 변화 측정 데이터를 중심적으로 설명을 적어 두었습니다. 성취 수행 결과 기반 학생 데이터는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성취도 혹은 어떤 성적들을 이제 적어 놓은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평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이제 예시들을 활용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도 인식 변화 측정 데이터는 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학습 상황의 성취 수준에 대한 그런 만족도 그리고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설문 검사지. 아까 이제 양적 데이터들을 쉽게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실제로 뭐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들의 어떤 평가 결과를 다 일일이 적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 설문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설문 도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제시해서 혹은 실습하면서 설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담아 놓은 것은 디지털 리터러시 설문 검사지인데 지금 하단에 보시면 따로 제가 또 그 링크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강사님께서 혹시 갖고 계신 어떤 다른 어, 정량적인 어떤 점수가 나오는 형태의 설문지가 있으시면 그걸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여기 해놓은 것을 그대로 이제 들어가시면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이 양식 그대로 이제 복제해서 복제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기 출처랑 또 이렇게 다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제하셔가지고 저기하게 적절히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해서 정량적인 데이터들은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결과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다음은 이제 양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질적 데이터를 알아보는 내용인데요. 현장 연구에서는 물론 수치화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들도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의 어떤 글쓰기 내용이나 그리고 실제로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질적 분석들 그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유형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또 똑같은 설문지인데, 그 설문지에서 객관식으로 점수화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제 주관식 형태로 되어 있는
설문지를 통해서 이것을 이제 수집을 한 다음에 후에 이제 엑셀에서 혹은 파워 BI에서 검증하는 내용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단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주관식 설문을 받아서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정성적인 부분이 사실은 현장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데이터는 조금 더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측면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적 분석이 매우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를 해가면서 이 검증을 대해서 이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챕터 1까지는 검증 자체에 대한 어떤 기족 느낌, 약간의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챕터 2에서는 실제로 엑셀을 다루면서 이제 검증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제 설문을 했던 이제 MS에서 폼즈로 이제 응답을 받았던 것을 엑셀로 가져오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 이 설문을 연수생 선생님들한테 응답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이 응답을 이제 엑셀로 확인을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면 이미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는 이 엑셀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지금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응답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엑셀로 가는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해 두었는데,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여기 하단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시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그거였네요.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실습 엑셀 링크라고 해서 또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들어가시면 요런 응답이 10개 정도 돼 있는 응답을 제가 만들어 놓은 엑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개 정도로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데이터 응답을 가진 이 엑셀을 가지고 검증을 시작할 텐데, 사실 이런 부분에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공감하실 텐데, 이 데이터를 뭐 합계를 낸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하는 그 기초 통계 분석을 하려면 이 셀에 있는 이 데이터가 어, 숫자로 아주 용이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사실 이거를 취합을 하고 나서 이게 바로 그 통계 분석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그 조금 섞여 있거나 데이터가 숫자나 텍스트가 섞여 있거나 혹은 그것이 숫자가 문자로 되어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파워 쿼리라고 하는, 엑셀에서 파워 쿼리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바로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둔 건데요. 한번 제가 이 엑셀 부분에 접속을 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실제로 실습을 같이 하면서 이제 강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조금은 화면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링크를 공유했는데 이 엑셀은 지금 온라인 버전입니다. 근데 이 엑셀을 활용하시려면 일단 어, 좌측에 보시면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사본을 만드셔가지고 그 엑셀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그 드라이브가 제 저희 부산교육청에서 이제 발급받은 그 계정에 지금 물리게 되어 있어서 다른 아마 교육청이나 이런 데 부분에서 온라인에서 바로 로그인을 하면은 조금 계정 부분에서 로그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공유 드리는 모든 엑셀들은 파일에서 복사본을 만드셔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데스크탑에서 엑셀을 키시면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나오는데 데이터 전처리를 하려면 네, 여기에서 상단에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범위에서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파워 쿼리를 실행하셔야 됩니다. 바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교환에 있는 내용인데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사실 제가 만들어 놓은 설문지가 제 의도대로 일부러 어, 그 텍스트와 숫자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 값이 이렇게 전부 텍스트와 같이 섞여 있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 합계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워 컬이라고 하는 편집기에서 제가 숫자만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섞여 있는 부분에 여기 열들을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상단에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네, 변환에서 여기서 추출이라고 텍스트 부분에 추출이라고 있습니다. 추출을 누르시고 실제로 연구 주무를 하신다든지 연구 학교에서는 이런 통계를 하시다가 파워 컬이라고 하는 부분에 기능들을 궁금하지만 누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실습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출해서 구문 기호 사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 있는 숫자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만 있는 부분, 앞쪽 부분과 뒤에 있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여는 부분과 그리고 점, 이 사이에 있는 숫자만 이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일부러 이제 섞여 있는 그 셀 값들을 가지고 파워포를 지금 데이터 전처리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것들을 다시 여기 점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들을 다시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정수로 바꿔줍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요거를 통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숫자 형태로 다 이렇게 변환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다시 요걸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파일 누르시고 닫기 업로드, 닫기 로드 이렇게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숫자만 딱 나오고 요거를 이제 합계를 하는 부분은 이 엑셀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 다 합계가 사실 100점이 돼야 되는 그런 검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합계를 따로 열을 만들어서 네. 그다음에 sum 같은 그런 기본적인 함수들은 한번 안내해 주시면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합계를 내게 되면 이제 합계가 쭉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같이 해본 이 실습은 사실 1회 사전 혹은 사후에 이제 한 번에 이제 학생들의 그 역량을 검사하는 그런 검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합계의 데이터를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서 해서 혹은 뭐 A 집단, B 집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T 검증할 때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지금 저희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워 쿼리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요까지가 다 실습을 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나면 대응 표본 T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다루는 거는 대응 표본 T 검증과 독립 표본 T 검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 T 검증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같은 학생이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사전 사후에 이제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게 바로 대응 표본 T 검증이죠. 그래서 두 그 점수 차이의 평균을 분석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이제 그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대응 표본 T 검증에서 우리가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잘 봐야 되는 값이 바로 픽 값이죠. 그래서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픽 값이 0.05보다 작을 때와 0.05보다 클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예시 자료로 하나 올려두었는데 P 값이 0.05보다 작을 때 지금 왼쪽에 좌측에 보이시는 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전보다 사후에 어떤 학습이나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측에서는 t가 0.05보다 클 때죠. 그때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우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실습을 해보면 좋은데 일단 엑셀을 이렇게 켜시면 엑셀에서 지금 보니까 2016년 이후로는 엑셀에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데이터에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그 엑셀에서 이 기능이 이제 어, 추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엑셀에서 추가 기능을 활성화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파일에서 옵션에서 추가 기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추가 기능을 누르시고 엑셀 추가 기능 이동 분석 도구 팩. 자, 요거를 체크해 주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지 엑셀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요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 통계 데이터 분석에 있는 F 검정, 그리고 T 검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요 교환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응표본 T 검증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서 T 검정, 쌍체 비교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실습을 위해서 여기 제가 링크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 교환을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사실 요 데이터를 바로 어떤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만들어 두었는데 요걸 강사님께서 요 링크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실습하실 때 바로 이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쌍체 비교를 들어가시면 사전 부분과 사후 부분의 범위를 지정하셔가지고 T 검증 결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대응 표본 T 검정에서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 평균도 나오고 네, 변수 1이 사전이고 변수 2가 사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산값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바로 P 값이 지금 빨갛게 나오고 있죠. P 값이 0.05보다 현재 큰 값입니다. 그죠? 근데 클 때는 통계적으로 우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까지 해서 해석까지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바로 독립표본 T 검정이고 언제 왜 사용할까라고 해서 이제 독립표본 T 검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표본 T 검정은 같은 집단에 대해서 사전 사고가 아니라 따로 독립된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네, 마찬가지 P값에 대한 내용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보면서 지금 보시면 A반, B반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좌측에 보시면 아예 점수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P가 0.05보다 작게 되겠죠. 이 부분은 두 집단이 아예 다른 평균을 가진 다른 집단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이제 0.05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른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독립표본 T 검정을 할 때 F 검증이라는 걸 사실 해야 되거든요. 이제 F 검증은 사실 그 독립표본 T 검정을 할 때 등분산인지 이분산인지를 판정하는 그런 그 앞서 하는 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화된 내용이긴 한데 F 검정도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추가 기능에 있는 분석 도구 100, 그 부분에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네, F 검정으로 우선 이 집단이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이 제가 링크를 적어 두었으니까 이 링크대로 하셔가지고 실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F 검정으로 지금 두 집단의 분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내용이죠. 사실 제가 실습으로 준비했던 이 데이터는 지금 두 집단이 분산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등분산 가정 두 집단으로 해서 독립표본 T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F 검정의 결과에 따라서 등분산 가정 두 집단으로 T 검정을 다시 실시합니다. 독립표본 T 검증을 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P 값이 0.05보다 작게 나왔죠.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집단은 다르다. 그것에 대한 내포된 의미는 만약에 B반은 어, 이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한 반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B반은 이제 A반과 다른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까지 해서 해석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대응표본 T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실습도 했는데 이 두 개에 대해서 확실히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표본 T 검정은 같은 학생의 변화를 보는 거고, 대형 표본 T 검정은 집단 간의 독립성이고, 어, 아예 다른 집단인지 확인하는 그런 검정이다. 네. 그래서 이까지 사실 기본 내용이고, 뒤에 내용들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인데, 우선 어, 엑셀에서는 이 검정뿐만 아니라 효과 분석, 효과 크기 분석이라는 게 있고, 또
음, 그 변화를 보고 우리가 여기 뒤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네, 상관관계 분석. 네, 상관관계 분석을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어떤 변수가 서로 의미가 있어서 서로 상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한번 검증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좀 다뤄보았습니다. 뒤에 부분은 좀 심화된 내용이니까 학교마다 그 부분을 좀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효과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을 처음에 다루고 있는데 사실 효과 크기 분석은 P 값의 어떤 부족함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얼마나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를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저희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도 1차 연도 검증이 1차만 하는 그런 연구학교가 있고 3년까지 연구학교를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3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의 데이터가 그 동일한 학생이 3년 동안 쭉 이렇게 관찰되어서 그것이 검증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학생들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선생님도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응표본 T 검증을 3차까지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독립표본 T 검증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효과 크기 분석을 같이 하게 되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 크기 분석은 별도로 함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이제 엑셀에 넣으셔가지고 효과 크기 수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수식들을 적어 두었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했던 독립표본 T 검정에 대한 내용을 실습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효과 크기 분석까지 하면은 훨씬 더 그 교육적인 효과를 이제 나타내기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크기 분석은 지금 앞서 그 수식에 나와 있었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계산 수식에 넣으시면은 이제 D 값이라고 하는 효과 크기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다 제가 여기 밑에 수식을 적어 두었으니까 이걸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D값을 보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크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0.8 정도 이상이면은 큰 효과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해를 도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변수가 서로 얼마나 의미가 있어서 그게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 분석입니다. 네, 예시가 있죠. 네, 예시를 보시면 좀 이해가 좋은데, 이제 공부 시간과 성적은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공부 시간인, 어떤 학생 공부 시간이 뭐 10시간이면 성적은 뭐 90점이었다. 어떤 학생은 공부 시간이 5시간이고 성적이 70점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두 변수의 어떤 관계를 점을 찍어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실습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적어 두었는데, 네, 이 부분도 선택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상관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상관관계 분석은 상관 계수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뒤에 나오는 차트를 활용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좀 좋은 표현이 되거든요.
그것도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엑셀로 이제 그 검증은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시각화도 할 수 있습니다. 엑셀 자체에서 간단한 차트 정도로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지금 뒤에 조금 더 붙여 두었는데요. 표로만 제시해서 그걸 점수로 혹은 값으로 표현하면은 그거는 설득력을 주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납득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엑셀 차트 종류는 저희가 방금 앞서 했던 그런 검정에 따라서 이제 추천하는 차트가 좀 있고요. 사실 사전 사후 비교 선생님들 혹시 현장 연구 관련된 통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걸 그래프로 보통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엑셀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 사전 사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그래프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래프만 있으면 지금 P 값이 없기 때문에 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사전사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평균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걸 시각화함과 동시에 P 값을 통해서 대응표본 T 검증으로 이 값이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독립표본 T 검증도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네, 이걸 가지고 차트로도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새로 막대 그래프긴 한데, 어, 사전 사후를 같은 항목에다가, X축에 같은 항목에다 같이 나열을 할 것인지, 혹은 이거를 같은 반에 그 같은 항목을 같이 나열할 것인지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대응표본 T가 엄정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이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독립표본 T가 엄정 같은 경우에는 반별로 지금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어, 이제 분산형 차트인데요. 아까 그 저희가 상관관계 분석을 이제 안내 드릴 때 시각화로 되어 있는 차트가 유용하게 쓰인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분산형 차트는 많이 만들어 보시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 또한 지금 실습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렇게 링크를 활용하시면 네, 사실 데이터 이거 금방 적는 거긴 하지만 강의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을 또 바로 준비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그냥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에서 복사본 만들기 하셔서 엑셀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네, 키시면 네, 여기서 아까 저희가 실습을 해보진 못했지만 그 범위를 설정하셔가지고 삽입에서 보통 차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세로형 차트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상관관계로 되어 있는 분산형 차트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일단 먼저 분산형 차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서 이걸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데이터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걸 시각화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 일단 삭제를 하시고 추가를 하셔가지고 흥미도 참여도.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교환에 다 거의 있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X축과 계열 X값과 Y값을 서로 다른 변수로 범위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계열 X값을 흥미도라고 한다면 Y값은 참여도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이제 이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이 상관적인 부분이 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찍힌 이 점들의 그 모양들을 보시고, 요 선의 모양을 보고, 아, 이 두 가지 변수가 의미가 서로 관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런 추세선이라고 하는 직선을 또 그을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점들로 되어 있는 이 계열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고 우측 클릭하셔가지고 추세선 추가를 해주시면 우리 마치 통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흐름들을 볼 수 있게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처럼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가 지금 저희가 상관관계 분석까지 나와 있는 시각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다시 여러 정리하자면, 진도를 받으면서 지금 이제 네, 현재 내가 제가 다이아몬드 다시 제일 한번 나한테 말씀을 드리면, 만족된다는 엑셀로 만큼 하는 것은 보수받을 간단하게 살만한 T 검증과 같은 혹시 그런 내용들을 이게 실습하는 형태라고 선임관계면서 이해를 선배들이 말하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 연결해서 파워 BI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시 내용이라서 조금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엑셀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연구 검증과 간단한 차트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파워 BI의 장점은 따로 뭐 통계적 처리를 위해서 평균을 계산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데이터를 엑셀을 가져와서 바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또한 자동화해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여기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설문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엑셀 데이터 준비해야 되고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자, 양적 데이터 그리고 이런 주관식 설문으로 되어 있던 질적 데이터입니다. 아까 앞서 엑셀 그 내용에서는 사실 질적 데이터는 다루지 않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BI 안에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또 이렇게 링크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실습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 BI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파워 BI는 선생님들, 강사님들께서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 MS 도구에서 통계 시각화를 위해서 만든 따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형태로 어, 파워 BI를 활용할 수도 있고 웹 기반이죠. 웹 기반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버전을 받으셔서 이제 데스크탑 PC 버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워드 클라우드 기능을 써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려면 계정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계정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그 웹 버전과 데스크톱 버전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웹 버전은 하나의 엑셀,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파워 BI 보고서를 만들 때 하나의 원천 엑셀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가져오는 보고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스크톱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두 가지 엑셀에서 이제 가져오는 형태를 하시려고 한다면 데스크톱 버전으로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준비한 그 링크에 보시면 엑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의 파워 BI 보고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시면 반드시 데스크톱으로 하셔야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엑셀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정리하셔가지고 웹 버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파워 BI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 파워 BI 보고서에 엑셀 가져오는 형태. 그러니까 이 말은 엑셀을 가져와서 파워 BI 보고서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엑셀 설치용, 그러니까 그 데스크톱 버전이죠. 네. 거기서 이제 보이는 화면과 그리고 웹에서 보이는 화면을 둘 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션부터는 이제 그걸 검증해서 시각화하는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네. 이 부분부터 이제 실습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환 부분이 제가 캡처해 둔 부분들이인데, 네, 파워 BI를 이렇게 한번 켜서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데스크톱 버전으로 다운을 받아서 이제 엑셀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 번째, 엑셀 통합 문서를 눌러주시고, 제가 그 공유해 놓은 그 엑셀이 바로 이렇게 생긴 두 가지 엑셀입니다. 이거 두 개를 다 불러오시면 되는데, 네, 엑셀을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데이터를 체크한 후에 로드를 눌러줍니다. 네, 로드를 하고, 그럼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지금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차트들을 클릭해서 이 데이터를 오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막대형 차트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차트가 만들어졌고 여기 데이터가 지금 불러오지 않은 상태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데이터를 지금 연동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X축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X축에 따른 이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평균으로 이 디지털 역량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점수를 평균으로 지금 사전사후를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Y축에 되어 있는 요 데이터에 요 극색 표시를 요걸 눌러 주셔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네, 이렇게 사전사후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혹은 학급별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평균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를 만들고 싶다면
네, 요거를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요거를 또 평균을 표준 편차로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전 사후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질적 데이터 부분도 있는데요. 질적 데이터 부분은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정 로그인을 해야만 여기에 있는 워드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시각화에서 점점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각적 객체 가져오기입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고 더 많은 시각적 객체 가져오기. 네, 여기에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추가 기능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네, 워드만 검색하게 되면 워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네, 그러면 이 앱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네, 추가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여기 하단에 W 모양으로 아이콘이 하나 생겼고요. 워드 클라우드 클릭하게 되고, 그리고 질적 데이터도 제가 엑셀 파일에다가 질적 데이터 부분도 다 좀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어떤 이게 결과였냐면 학생들이 디지털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이제 단어로 적어보는 그런 주관식 설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적 데이터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전 사후가 필요하죠. 이것도. 그래서 요걸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우측에 질적 데이터 부분에 지금 이 컬럼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이게 사후가 되겠네요. 그러면 점점점을 누르셔서 요거를 이름 바꾸기에서 사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사전 사후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여기 시각적 객체 요 서식을 바꿔서 텍스트 회전도 바꿔주고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전처리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생각, 사후, 디지털 이런 작은 데이터들 이렇게 뭐 조사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 중지 단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생각, 사후, 디지털 이렇게 필요 없는 낱말들은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가 있고 이게 엑셀 자체가 바뀌면 이 값도 다 바뀝니다. 이 시각적 객체들이 다 같이 동시에 자동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이제 자동화해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삽입이라고 있어요. 홈 옆에 삽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지금 사실 이 검증의 어떤 시각적인 어떤 대시보드로 내가 좀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기능을 바로 이 삽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들어가셔가지고 뭐 텍스트 상자를 추가한다든지 여기다가 뭐 땡땡 초등학교 디지털 연구학교 검증 2차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키우고 뭐 제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만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쉐이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사전사호를 이렇게 이동된 것도 바꿀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좀 가져와서 뒤에 배경을 좀 바꾼다든지.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시각화에서 우측에 보시면 어, 보고서 페이지 서식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배경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배경 뒷배경을 이렇게 넣고 싶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학교 뒷배경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지금 좀 너무 배경이 쨍해서 투명도를 좀 이렇게 넣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학교라는 것도 이제 표현도 할 수 있고, 뒤에 이런 시각적 개체들이 다 배경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부분도 배경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배경 부분을 배경을 없애주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예쁘게 해서 우리 학교의 이 검증 어떤 보고서에 담을 이런 부분들 페이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좀 PPT도 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 보고서에 이제 좀 수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 파워 B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BI 안에도 엄청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2차 시 부분에서 좀 할 만한 좀 중요한 것들로만 이제 교환에 넣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서라고 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슬라이서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네, 요게 요렇게 생긴 게 바로 슬라이서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서가 뭐냐면 내가 필요한 항목의 데이터만 볼 수 있게 어, 시각적인 부분도 내가 선택하는 학생들만 다시 자동화로 볼 수 있는 그런 탭을 바로 슬라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요. 만약에 성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지금 남녀가 다 같이 있는 데이터지만 여기서 뭐 남자 친구들만 보고 싶다. 그러면 남자를 클릭했을 때 이거를 자동화로 그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슬라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우리 학교의 검증 그 파워 BI를 활용해서 대시보드를 꾸미는 그런 내용들을 순서대로 다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를 갖다가 어, 다른 선생님들께도 공유를 한다든지 이 페이지를 같이 협업해서 만들고 싶다면 여기서 우측에 보시면 공유라고 있는 이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도구 중에 그냥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보기 모드, 그리고 편집 모드,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되어 있는 공유 기능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이렇게 공유하셔가지고 이름을 작성하셔서 저장한 다음에 요 링크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른 주변의 동료 선생님들한테 링크를 공유해서 이제 같이 이제 보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우리 학교의 현장 연구를 좀 더 이제 퀄리티 높게 하기 위해서 파워 BI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이 교환들은 대부분 실습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사님들께서 이 교환을 그냥 단순히 보고 그냥 강의를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충분히 실습하시고 또 데이터까지 제가 준비해 놓은 그 링크를 활용하셔가지고 선생님들께 강의하실 때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데이터 기반으로 현장 연구가 좀 더 과학적이고 좀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찾아가